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시장에서 내로라는 베테랑에게 또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강은부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오늘 하루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 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마감까지 지금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좀 쉬어갑니다. 오늘의 만평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요거 먼저 확인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만평 열어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간들 어떠하리라고 시장 만평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쉬어가는 거 맞습니까? 이대로 밀리는 거는 아니겠죠? 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증시의 그 키워드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뭐 태양열, 조선 등등의 이제 테마주를 우리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원이 그 만든 시 중에 하나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통상 하여가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빗대가지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정을 보이더라도 어떠하리라, 뭐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말평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테드 이방원의 그 이름들 어떠하리의 하여가에 대해서 거기에 화답하는 그 정봉주의 또 단신가도 또 유명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그래서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하는 그런 시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니까 당장에 적극적으로 뭔가 두려움에 떨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신에 나름대로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몽주가 했듯이 단신가처럼 자신만의 철저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시장의 흔들림에도 그다지 당황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를 못 가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는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시장의 이제 중심을 잡아줄 만한 분들이 좀 필요를 한 겁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도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립니다. 어떤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으로 있지 마련이죠. 당장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뭐 이야기합니다만 당장 우리가 언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시장이 확실한 적은 없었죠. 항상 시장은 불확실하게 마련인데 뭐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야 뭐 금리도 있고 경기도 있고 실현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좌우되지는 않겠고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된 소위 저로서는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나 또는 다우 지수 같은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에 와 있다가 소위 제가 보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본다면 이제 거의 구름을 넘어서서 상승세로 돌아서려는 듯한 이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트로 이야기한다면 주가가 사실은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동안에 내내 구름 아래쪽에서 하락세로 보이다가 이제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상승세로 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먼저 구름까지 나온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구름의 지지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잠시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가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약간 조절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구름에 벗어난 상승 추세로 시동하기 직전의 일종의 눌림보기 아니겠느냐. 이런 현상이 뭐 나스닥이나 다우뿐만 아니고 웬만한 종목의 일목균형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단기적인 조정을 하고 치부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역시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상승세가 돌아서는 그런 패턴이 예상되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S&P든 나스닥이든 간에 역시 단기적인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내 증시 살펴보기 전에 외환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도 1,339원대, 장중 최고 수준에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13년 4개월 만에 처음 보는 숫자를 오늘 보고야 맙니다.
뭐 일단 쉬어가는 뿐이다라는 이제 말씀에는 위안을 삼았지만 이 외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면 계속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시장은 항상 유기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현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40원입니다만은, 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440원을 과거로 돌아본다면 1,340원 수준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니까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나타났을 때의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환율은 1,600원까지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주가 지수는 얼마까지 갔냐니까 1,200, 1,100까지 떨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1,340원이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할 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가 그대로 반복된다면 지금 지수가 1,000 근처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현재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도 알다시피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도 많이 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 유로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유럽 쪽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또는 프랑스라든지 유로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달러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본다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꾸준한 상승세가 구름 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의 경우에도 현재 유로화의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은 그야말로 그 과거의 패리티 1대1이 깨질락 말락한 수준에서 겨우 반등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구름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현재 수준이 1.003이니까 역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역시 1대1의 패리티가 깨질 만한 이런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영향들이 고스란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뭐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과거 리만 사태나 또는 IMF처럼 환율이 왕창 올라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뭐 외환 보유고 모자라고 그럴 때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13년 만에 2008년 이후에 환율이라 그래서 그다지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차트로 본다면 달러의 원화 환율이 지금의 추세는 무슨 추세냐? 당연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달러의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한 시장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조정이든 장기적인 조정이 간에 당분간은 조정을 좀 더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시장은 1% 넘는 하락권에서 현재 진행되고 코스닥 시장은 특히 이제 2% 가까이 현재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잠시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뭐 오늘을 하루 쉬고 뭐 내일 당장 올라간다는 그림을 또 그리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뭐 방향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추가 하락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고 또 좀 지지가 받고 또 상승으로 턴한다면 어디까지를 좀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표치를 얼마까지 갈 거다. 예를 들어서 뭐 2,400이다, 2,300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유동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2,420까지 갈 겁니다. 2,420까지 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그럼 살 거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질 거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현재 차트를 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지수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구름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인데, 다우 지수는 구름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구름의 상단의 지지를 버티지 못하고 지금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지려면 최소한 구름 안에서 주가가 나름대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기준선에 걸쳐 있는 2,400 언저리에서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설령 기준선의 지지를 뚫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래쪽에 구름 하단의 2,350대의 지지력마저 무너져서는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름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기준선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동안의 상승에 따르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지금의 낙관적인 예상이 틀려서 2,400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준대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현 상황에서 지뢰겁을 먹고 조정을 예상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상승에 따르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시장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만 좀 오늘은 들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기에 시장 방향과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면서도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사두고 버티고 계신지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가는 삼성전자가 59,900원, 6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역시 현재 삼성전자는 구름 아래쪽에서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여기 이제 구름을 뚫고 상승하기 일보 직전에서 구름 상단의 저항을 받고 강력한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본적으로 이게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6만 전자다 5만 9천 전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 강력한 매물대가 버티고 있는 6만 2천 원 이상으로 올라가야만이 이제는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세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겠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낙관적인 기대가 틀려서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구름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 버린다면 그때는 현재 구름 안에서의 상승하려는 몸부림이 다 헛스타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다시 아래쪽으로 하락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구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방향을 잡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현재 우리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장 서둘러 매도할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거꾸로 구름 하단마저 무너진다면 현재 59,000원 정도가 되는데 59,000원 이하로 주가가 밀린다면 그때는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 위쪽으로 나갔으면서 결국은 상승세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을 대비해서 59,000원 이하로 내려갔다면 물량을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 그리고 대표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월요일 신의 한 수는 마크로 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